이주원 특집은 아니고요. 고환 특집, 낭심 특집, 불알 특집. 사실 주제 그래서 고낭불 특집. 고낭불. 네. 고환, 낭심, 불알. 그래서 고낭불 특집. 전부 다 한 부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확히. 맞아요. 네, 정확히 한 부위. 네네네. 네. 사실 저는 사실 어떻게 되게 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음낭 안에 있는 게 고환이죠. 불알은 음낭을 뜻하죠. 전체를 뜻하구나. 그렇게 할 그러니까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것 같은데. 그래, 뭔가 다를 거야. 우리가 연상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네, 그리고 당연히 주원이 형이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맞았을 때, 축구를 보다 맞았을 때 저희 스타TV에서는 알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더군요. 제가 요즘에 뭐 SNS랑 커뮤니티를 아무래도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들고 나왔어요. 11월 21일 챔피언십 12라운드 프레스턴 노스엔드 대 셰필드 웬즈데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아닙니다.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이 경기는 1대0으로 프레스턴이 승리를 거뒀는데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코너킥 수비 상황에 프레스턴의 수비수인 다넬 피셔가 셰필드 웬즈데이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칼럼 패터슨의 이른바 꼬만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움켜줘. 네, 움켜줘요. 그랩이야 그랩. 꼬만티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으시겠죠? 알죠. 네. 네.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만티. 꼬보다는 작아. 환만티 되나요? 환만티. 고환. 네. 김환.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나요? 알겠습니다. 대놓고 이 다넬 피셔 선수가 이렇게 하더라고. 패터슨 중요부를 만졌어요. 이렇게. 이거 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왼손으로 한번 만집니다. 쓱 만져요. 그리고 패터슨이 너무 불쾌하니까 주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심을 피하니까 그 뒤에 오른손으로 또 한번 이게 유니폼 주름을 보면 갖다 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잡는다니까? 움켜쥐었어요. 그래. 진짜로.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되게 염려스러웠는데 경기 후에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 그러니까 피해자인 칼럼 패터슨의 감독이죠. 오랜만에 듣는 토니 플리스. 토니 플리스.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존나 싫어합니다. 팬이시기 때문에. 토니 플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면, SNS를 통해 해당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분명 파장일 것이다. 해당 선수는 수치스럽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이거는 성희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농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패터슨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고 만천하에다 공개되는 적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다넬 피셔의 행동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상대 중요 부위를 잡고 성폭행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는 성추행? 추행이죠. 네, 추행이라고 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이따 얘기할 것들은 축구하다가 나올 수 있는 그냥 공에 맞는 이런 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는 달라. 이거는 너무 달라요. 정신 나간 새끼야.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결국 다넬 피셔는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약하다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넬 피셔는 지금 국내에서 꼬만튀남 아니면 피셔의 볼터치 이따가 얘기 드릴 사유가 있어서지만 서양 홍철이라고도 불립니다.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이때는 울산에서 뛰고 있는 홍철 선수 그런 얘기가 있고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페널티킥을 불었어야 했다. 왜냐면 다넬 피셔의 핸드볼이 대놓고 명백했기 때문이다. 핸드볼이다. 네, 손으로 공을 만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새끼고 이거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3경기 적다고 봐요. 네, 적어요. 아니 이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러는 거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사례는 없어. 이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 경기 중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수비하다 보면 이게 전신을 쓰는 거니까 사실 프리킥 때도 우리가 진짜 어떤 선수들은 약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 맞아요. 진짜 잡고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이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막 이러고 막 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피하겠다고 이렇게 피했는데 이렇게 피하는 게 오히려 딱 맞아갖고 일단 양호실로 갔어요.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들이랑 양호 선생님이 여자분이니까 여자 양호 선생님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일단 체육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혈압이 너무 높은 거야. 혈압이 높다고? 나 그때 진짜 너무 아픈 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19에 이거 조금 더 지속되면 이거 구급차 부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혈압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저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축구하다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랬어. 공에 맞았어요. 그래서 간호실에 갔던가 양호실에 갔던가 아니면 병원에 갔던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게 외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을 바르거나 할 건 아니다. 그렇지. 하루만 참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루 지나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 하루 동안 괜히 걸어다니다가 얼더라고. 뭔가 약간 계속 뭔가 떨리는 느낌 약간 그게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 남성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급소야.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 그렇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모아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성남 얘기더군요. 성남,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예전에 봤던 경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이것과 가장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201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조별리그 2차전 성남이라 대 멜버른 빅토리, 멜버른 원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성환이 반칙을 했는데 로비 크루즈가 반칙에 넘어져가지고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환이 괜찮냐고 다가갔는데, 그러자 로비 크루즈가 갑자기 팔을 휘두르면서 싸대기를 응수를 합니다. 따기를. 얼굴을 딱 쳤어요. 네. 김성환은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성환이 주심한 뭐죠? 시리가 이게 들렸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고안 얘기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시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애플워치가 요게 받는 그럼요. 거예요. 예. 아무튼 김성환이 그래서 주심한테 얘 나 얼굴 쳤다 했는데, 주심이 별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빡치죠. 중계에서는 그 뒤에 리플레이가 나왔어요. 근데 리플레이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로비 크루즈가 엎드려가지고 엄청 중요 부위를 잡고 아파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리플레이가 바로 잡아줬더라고요. 김성환이 리플레이가 중계에 나가고 있는 동안 빡쳐가지고 크루즈한테 다가가서 조용히 오른손으로 존슨 어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빡. 2010년이니까 그때 존슨이라고 얘기를 했죠. 존슨 얘기. 존슨이라고. 여러분 마곡나루에 미스터 존슨 치킨 존나 맛있습니다. 바베큐인데 맛있어. 뭐 존슨 되게 치킨. 구워서 나와서 요즘 애들 존슨 치킨 엄청 시켜 먹고. 네, 그래서 존슨이 개 때리더라고. 김성환의 오른팔은 정확하게 크루즈의 고환을 향했고, 그 크루즈의 존슨을 움켜쥐면서 응수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하면 안 물론 돼요. 먼저 따기로 이 원인 제공을 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어필하고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원래 보복행위는 또 그쵸. 축구에서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둘 다 보복행위를 한 건데, 그렇지. 둘 다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쥐는 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얘기였고. 고아나니까 완전 좀 다른 얘기지만 그 구티에레즈가 고아남이었었잖아. 아, 그렇죠. 구티에레즈 고아남이었고, 또 호나스 이번에 구테레스. 그다음에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또 고아에 염증이 있다라는 이번에. 얘기로 좀 부상이 있었었고. 네. 그거 말고는 역시 또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이 JTBC 또 이진욱 선배가 항상 박동진 선수 얘기할 때 강한 남자 박동진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맞아. 코아한테. 항상 강한 남자. 항상 강한 남자예요. 상주 가서도 강한 남자였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홍철이랑 네. 이 박동진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기억이 나는 얘기입니다. 작년 일이니까요. 네. 이게 하필 작년 슈퍼매치였는데 경기도 어린이날에 그래. 5월 5일에 열렸어요. 맞아요. 서울의 프리킥 상황에서 홍철이 그만 박동진의 고환을 잡아버린 거예요. 박동진이 그대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충돌 이후에 곧바로 VAR 체킹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퇴장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커핑을 해. 화면을 보던 주심이 갑자기 중계에도 잡혔는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최호수 감독도 웃음을 못 참고, 이임생 수원 감독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거지. 어이없잖아. 주심은 홍철한테 그냥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 네. 이게 이게 경고로 끝났던 이유는 서로 경합시 뒤돌아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나도 모르고 잡은 것 같아. 네. 일부러 거기를 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왜 선수도 손 많이 그러니까 쓰거든요.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 경합할 때 이렇게 손쓰려다가 하다 보니까 하필 위치가 겹친 거지. 그래서 박동진은 너무 미친 듯이 아파했었고, 둘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경기 후에 인스타 마팔로 맞아요. 화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철이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화제가 된 다음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를 앞두고 호날두의 약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호날두가 나오면 나쁜 손을 써서라도 잡겠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약간 풍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호날두가 노쇼를 저지르는 바람에 나오진 않았지. 아예 기회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동진 남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행히 재밌게 잘 풀렸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 경기 보셨죠? 리즈 경기 할 때. 맞죠. 마갈량이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막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 이렇게 했는데 제 뻑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자, 네. 마갈량기스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거 되게 옛날이라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돈신 있죠. 호나우도. 호나우도 그래. 네. 호돈신이 한 경기에서 그 알탕 2번 연장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거든요. 로날도 무슨 너치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 거기 보면 진짜 제대로 강타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까를로스 슈팅을 수비수가 맞고 그 튕겨 나온 걸 여기 맞나? 어떤 경기에선 라리가에서인지 3번 연장 맞은 적도 그래갖고 이거 다 터졌다 막 이런 얘기가 그랬었거든. 진짜 호돈신 됐다고. 안 그래도 무릎 부상 심한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아팠겠다. 걔야. 넌 현장 자주 갔었잖아. 네, 갔죠. 여러분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이 쓰는 매치볼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진짜 존나 딱딱해요. 바람이 엄청 딱딱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다고? 예전에 저 고정훈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공 이제 바람 넣는데 진짜 빵빵하게 넣었어. 우리 PD 형들이랑 막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안 딱딱하다는 거야.
이게요? 근데 진짜 저는 그리고 난 이게 진짜 딱딱하게 차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넘어갔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지고 오피셜 매치으로 이렇게 만져봤는데 내가 주원이 형이랑 같이 중계 갔을 때 형 이렇게 차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차. 나도 요즘에는 이렇게 차면 아파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 딱딱해. 보통 발목 힘으로는 절대 그 킥을 찰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물컹물컹하면 저 KBS 이번에 위켄 게임 촬영 갔을 때도 딴 거 뭐 이벤트를 하느라 뭘 차는데 공은 바람 많이 넣더라고. 이게 좀 차본 다음에 이거 안 돼. 그래서 더 넣어서 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해봐. 고통이 엄청난 거지. 예. 그리고 역시 이 분야의 갑은 우리나라의 이 자막으로도 이제 이응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네. 이용 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 선수 뭐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때 우리가 다 알죠. 심지어 이용 선수는 그 전 경기였던 멕시코전에 옆구리 가격당해서 몸을 너무 날린다. 또 아프겠다. 이런 약간 측은함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에 이제 그 일이 있었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가까이에서 찬 공을 하필 고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가까이에서. 진짜 개세게 맞았어. 축구 교수 토니 크로스가 찼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관중이 가득한 경기장이었는데 중계 화면에서도 으악 하는 소리가 그건 진짜 알잖아 여러분 다 그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어. 악 소리가 나. 그래서 독일 선수들 반응이 리얼했습니다. 일단 토니 크로스 너무 앞에서 이용이 아파하는 걸 측은하게 보면서 미안했었고 그건 미안하지. 독일 선수들은 그때 급했어요. 그래. 왜냐면 자기들이 사실 또 골을 넣어서 16강 가능성을 넓혀놔야 되는데 한국 선수가 아파서 쓰러져하고 경기가 지연이 되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경기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인정이거든. 네. 이게 뭐 레슬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프로레슬링은 로블러 같은 걸 일부러 쓰긴 합니다만 그 실제 UFC 격투기 때는 만약에 이렇게 쫙 가격에 대해서 아파하면 그거는 다 남자들은 만약에 막 싸우다가 탁 하면 그거는 다 인정한단 말이야.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이건 매너지. 그래. 기본 예의인 거고. 그래서 이용 선수 본인은 물론 본인에 대한 수비는 실패했지만 그 상황은 팀으로서는 수비가 성공했던 상황이고 이후에 한국이 역습을 해서 코너킥을 얻어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용 선수가 치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얻어낸 코너킥이 김영건 선수의 첫 골로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한테 별명을 만들었죠. 자신의 알 2개를 희생해서 골 2개를 만들었다. 독일전 전체를 보면 그렇게 비유를 했고 이용 누나 우리 야인시대 뭐 용 언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 심용도 있었어요. 심용. 그리고 등가 고환. 근데 이제 이용 선수도 그냥 나와서 그런 얘기를 또 편안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 본인이 나 이거 너무 싫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해야죠. 그럼요. 철저히 안 해야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구보다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이 사건은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움켜 2번이나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징계가 더 세게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자나깨나 불알 조심합시다.